안녕하세요. 할랄푸드를 발표할 식품영양학과 김민지입니다. 시작 전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선정 이유, 두 번째는 할랄푸드의 정의, 세 번째는 할랄푸드의 대표적인 음식, 네 번째는 할랄푸드 시장의 확대, 다섯 번째는 할랄푸드 판매 사례, 여섯 번째는 할랄푸드의 이면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랄푸드라는 단어를 접해보셨나요? 저는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할랄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게대동문 근처 할랄푸드 식품 전문점과 할랄고기 전문점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 새로 생기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 새로 생긴 할랄마트에 뭐가 팔지 궁금해 들어가 보았는데 큰 차이점 없이 단순히 해외 식재료와 우리나라 식재료를 함께 판매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할랄푸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 과제 주제인 본인이 관심 있는 식생활의 조사를 통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할랄푸드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할랄이란 허용된 것을 뜻하며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부합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무슬림에게 허용된 식품을 할랄푸드라고 합니다. 할랄푸드는 신선한 채소, 과일, 곡물류, 견과류, 해산물, 할랄 방식으로 도축하여 인증된 양, 소, 오리, 닭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 피, 이슬람교 율법 의식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모든 동물과 술은 금하게 됩니다. 이런 할랄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에는 후무스와 케밥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후무스는 중동의 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슬림들에게는 익숙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후무스는 병아리 콩을 삶아 으깬 뒤 참깨나 레몬즙, 올리브유 등을 섞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후무스의 재료 병아리 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엽산,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 후무스를 빵에 스프레드처럼 발라 먹거나 피타 브레드에 견과류, 토마토, 양파 등을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또 다른 음식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케밥입니다. 케밥의 종류는 최소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중 저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보이시는 시식 케밥으로 한 입 크기로 썰어 양념에 재워둔 고기와 채소를 꼬챙이에 줄줄이 끼워 구운 요리입니다. 가장 역사가 깊은 케밥 중 하나이자 가장 대중적인 케밥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신 경험이 있으실 도네르 케밥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세운 큰 꼬챙이와 고기를 끼우고 구워 먹는 이 있는 바깥쪽부터 썰어 먹는데 썬 고기를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납작하고 담백한 터키식 빵인 피드에 싸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케밥의 주 재료인 양고기는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 육류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고기입니다. 특히 혈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육류 중에는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할랄푸드는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할랄푸드를 주식으로 하는 무슬림 인구는 18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슬람 식품 시장 규모는 2016 기준 1조 880억 달러, 하나 약 1,10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중국, 미국, 일본 식품 시장 규모보다 큰 수치입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매년 3%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무슬림의 인구 증가와 경제력 상승의 배경으로 신앙에 부합하는 각종 식품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할랄푸드를 건강식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비무슬림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할랄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 세계의 공통된 트렌드로 할랄푸드 시장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할랄푸드 시장에 주목해 왔습니다. 글로벌 식품 네슬레는 전 세계 85개 공장에서 150여 가지 할랄푸드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할랄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식품 기업들도 할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세계 할랄푸드 시장의 80%는 이미 주요 글로벌 식품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할랄푸드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식품 업체들도 할랄푸드 시장 진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풀무원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생라면 브랜드 자연은 맛있다로 할랄푸드 핵심 시장의 이슬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심 신라면의 재료에 함유된 육류 성분 대신 콩 단백질을 첨가한 할랄 신라면 14종을 개발하여 40여 개의 이슬람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CU 편의점에서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닭고기를 활용한 치킨 마크니 커리덮밥, 트리플 치킨 플래터, 할랄 간편식 2종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진 속 보이는 별표 안에 이제 마크들이 할랄 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들입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할랄 식품을 판매하고 카이스트에선 닭고기, 양고기 할랄 브리또를 판매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사내식당에도 무슬림 임직원을 위한 할랄 푸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좋은 점만 존재할 줄 알았던 할랄 푸드의 이면은 잔인하다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할랄식 도축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을 도축할 때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 전에 동물을 기절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비아라고 불리는 이슬람식 도축은 종교의식에 따라 먼저 동물의 머리를 이슬람 성지인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두고 동물의 죽음을 기리는 기도를 한 뒤 동물의 목을 칼로 쳐 거꾸로 매달아 피를 뺍니다. 거꾸로 매달아 피를 빼는 이유는 몸에서 피가 전부 빠져나갈 때까지 목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규율 때문입니다. 무슬림 사회에선 단칼에 죽일 때 동물의 의식을 잃어 오히려 가축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이러한 도축 방식이 오히려 동물에게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수의학 연구진은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칼에 목을 친다고 하지만 한 번에 숨이 끊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긴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영국의 정부 자문기관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 보고서에는 의식이 있는 동물의 목을 자르는 것은 의식을 잃기 전까지 확연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며 평균적으로 양은 5초에서 7초, 성체소의 경우 22초에서 40초, 길게는 2분까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의 일부 유럽 국가에선 도살전 기절시킬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증기관에선 기절을 시키는 과정에서 동물이 죽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축을 실행해야 한다는 인증기준을 만들며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을 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비아로 도축되는 영상이 있으나 너무 잔인해 못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눌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특정 도축 방법이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가 동물의 복지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번 과제 주제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껴 여러분에게도 할랄푸드를 단순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종교 음식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닌 할랄푸드가 생산되는 과정 안에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